안녕하세요. 고스에듀 수학학원 원장 송석규입니다. 보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이제 종료가 되었고, 현재 이제 다른 과목 시험이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 고스에듀 학원에서는 이미 이제 그 수학 시험에 대한 분석을 이미 완료를 하였고요. 기말고사 대비를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작년과 시험 범위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이렇게 시험이 준비가 되었었고요. 객관식 15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 4문제, 그리고 서술형 2문제, 그래서 60점 만점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작년과 차이점이 있다면, 객관식 단답형 문항수는 동일했고, 서술형 문항만 작년에는 한 문제 10점 만점에서 올해는 2문제 3점 하나, 7점 하나 이렇게 1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문항수는 한 문제 증가를 했는데요. 서술형 문항이 한 문제가 증가됐다고 해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 3점짜리 문제가 매우 쉬웠기 때문에 문항수가 늘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작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서술형 한 문제 10점 만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술형 채점 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그런 채점에 주관이 들어가는 그런 채점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워낙 부담이 크겠죠, 선생님들도. 그래서 서술형 배점, 그 난이도를 이제 좌우하는 그 등급을 가르는 서술형 배점을 좀 낮춤으로써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의 채점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술형 문항수가 늘었다. 그래서 크게 난이도에 대한 증가나 감소는 없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지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작년과 그런 시험의 난이도를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 난이도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비해 난이도는 좀 내려갔고 다만 모든 문항들이 계산량이 좀 많은 시험지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 조금 내려갔고 대신에 계산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은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시간 부족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험지였기 때문에 60점 만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또한 이번 시험지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요. 기존에 이제 보인고등학교 시험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고사 시험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낯설은 주제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면 보인고를 제외한 타 학교들은 이미 그렇게 시험이 나왔지만 이번 보인고 시험도 역시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서 유형별 심화 문제들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와 서술형 마지막 문제만 학교에서 제공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숫자를 좀 바꾸고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난이도는 내려갔고 계산량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1학년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학생들이 굉장히 낯설은 주제여야 합니다. 그것이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즉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산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시중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계산량이 좀 늘거든요.
그래서 보인고등학교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1학년 시험만큼은 최소한 1학년 시험만큼은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계산량을 늘리고 다양한 유형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보육고등학교는 뭐니 뭐니 해도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내는 학교로 유명해요. 실제로 이번 시험도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추려놓은 프린트를 제공을 했죠. 그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았고 그 내용의 수준들도 꽤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시험 문제가 그 시험지를 바탕으로 낸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아니다 보니까 그 시험지가 학교에서 제공됐다 하더라도 그 시험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 문제 풀이서들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이 트렌드를 분명히 앞으로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기말 1학년 시험뿐 아니라 2학년 시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복소수와 그다음에 2차 함수 파트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인수정리에서 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기존에 나와 있던 시험지들,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이 단원에서 많이 나왔네? 그럼 이 단원이 중요하겠네? 라고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단원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고 각각의 단원마다의 심한 문제들은 존재해요.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기반으로 이 단원이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단원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문제풀이에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시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문제풀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런 계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 시험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말고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0문제 나왔고, 올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20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 정확한 시험 범위는 학교에서 이제 한 2, 3주 후에 학교에서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던 복소수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를 포함해서 도형의 이동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중간고사 일부 내용이 누적되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문항수도 복소수가 두세 문제, 2차 연립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는 안 나왔고 2차 함수 파트가 한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시험 범위를 첫 번째로 개념 정리를 통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처리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간고사 범위가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문항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그 문제의 출제 내용들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원에서 중요한 것들,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 수준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양은 많지만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중요 포인트들만 잡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는 이제 평면좌표 단원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평면좌표 단원이 킬러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꽃은 원해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해방정식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좋은 문제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연립부등식 이런 부분에서 킬러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평면좌표에서 킬러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고 문항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단원들을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년에 평면좌표 많이 나왔으니까 평면좌표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의 방정식,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렇게 세 개의 단원이 작년에 많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 분명히 킬러 문항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원들에 대한 꼼꼼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학교에서 제공한 그런 프린트들, 기출 프린트들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서 심화 유형 문제풀이들을 많이 봐야 된다, 시중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가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렇죠. 학생들이 보기 어려웠던 유형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던 유형이 아닌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 이번 시험만큼은 모의고사가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연립부등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요 세 단원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스에듀 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한 그리고 다양한 문제풀이들을 진행하기 위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문제들까지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클리닉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스에듀 학원 보내주시면 이 모든 내용들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